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쪽에서 또 좋은 소식이 그래도 들려오네요. PMI가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국 지수가 2.38% 상해 네.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반짝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일단 뭐 리커창 총리가 예. 충분히 예고를 했죠. 그렇죠, 좋을 것이다라고 좀 일찍 좋을 부채질했잖아요. 것이다. 예. 부채질하고 그래 뭐 리커창 총리 같은 정도 예. 아니면은 뭐 남들보다 좀 일찍 이렇게 지표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연준 예. 위원들 백악관 내 돈 벌기 좋겠어요. 아, 그러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트윗 한 방에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다 또 돈 냄새 잘 맡는 분이 아마 계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뭐 쪼잔하게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갖고 뭐 대출 그것도 뭐 대출 왕이긴 하지만 뭐 재개발 하나 받아가지고 멜라니아 모르게 뭐 사고 뭐 이러지 하겠습니까? 예. 네. 어쨌거나 지난 3월 중에 1, 2월 좋았던 장이 3월에 조금 이렇게 꺾였죠. 쉬어가는 네. 그 가운데에는 지표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예, 그렇죠. 뭐 독일의 산업 생산이 안 좋다. 안 좋고. 특히 또 이제 PMI 관련해서는 중순쯤에 한번 유럽, 프랑스, 뭐 독일, 유로존 종합 그날 또 미국도 나오고 예. 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수출입 지표나 이렇게 중국 PMI도 1, 2월 뭐 춘절 끼어 있고 한 그 와중에는 안 좋았는데 우선 수치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요일 날 발표되죠. 예. 이 친구들은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50.5가 나왔습니다. 예. 이 의미는 뭐죠? 확장과 위축을 갖다가 기준인 50을 50이요.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측은 49.5, 지난달에 49.2. 자, 이거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예. 지금 이걸 보니까 멀리 이걸 갖고 호들갑을 떨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커서 거기 같은 느낌은 사실 좀 들어요. 느낌은 저도. 들죠. 예. 이게 근데 왜 시장이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부 이렇게 환호하느냐? 환호할 만한 재료인가? 우선 이 그래프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예. 조금 더 다이나믹하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주시면은 예. 자, 이 오렌지 색깔 통계국 제조 PMI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 뭐죠?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달 떨어지다가 이게 50 아래로까지 추락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급반등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제조업, 이른바 서비스업 지수 PMI가 더 좋은 거는 예.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이 안에 세부 항목, 뭐 신규 주문 지수라든지 뭐 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게 반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들은 굉장히 날뛰고 있는 거죠. 좋아할 만합니다. 거기다가 뭐 이 그림은 똑같은 글로벌 모니터의 그림인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빨간색 칠한 것이 이 해마다의 3월달에 PMI가 이렇게 반짝반짝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1월이든 2월이든 춘절이 있는 그 1, 2월에는 조금 부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이런 식으로 기저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2016년, 2017년 동안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이 이렇게 됐고 특히 작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이후 쭉 깔아앉았던 이것이 특히 작년 4분기에 글로벌 증시를 갖다가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만 예. 이 정도 그림이라면은 아까 인베스팅닷컴의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보다는 훨씬 시각적으로나 보나 이렇게 그리기 나름입니다만 뭔가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예,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아 보이는 그림. 예. 거기다가 뭐 어쨌거나 지금 잘 돼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문우신 장관 아니면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무역대표부 그쪽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나 피터 나바로 같은 양반은 조금 뭔가 나오면은 볼턴하고 이쪽 사람들은 나오면 뭔가 조금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만 쎄한 느낌이 좀 들죠. 예. 문우신하고 커들로는 주로 그런 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하거든요. 예. 뭐 잘 된다고 봐주세요. 뭐 세세하게 알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좋은 줄 아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류허하고 이렇게 둘이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concluded constructive 아주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베이징에서 우리 끝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류허가 워싱턴으로 날아와서 이 중요한 토론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월 첫 거래, 2분기 첫 거래에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이 살짝 넘어가는 수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부진을 해서 모멘텀을 보는 거죠. 예, 시장은. 올라왔다는 부분을 모멘텀을 우리가 보는 좀 거죠. 봐야 되는 네. 거고 예측치보다 일단 뭐 1포인트가 높게 올라왔다는 것도 굉장히 네. 또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게 중국도 괜찮은데 미국 쪽이 이게 호재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백악관에서 연준을 향해서 50bp 내려라고 또 압박 이거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괜찮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지가 않은 거죠. 예. 괜찮지가 그러니까요. 않은 건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안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은 겁니까? 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인데 지금 시대에는 가능하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뭐 그러고 뉴노멀이고 이런 것도 말이요. 예. 예전에 우리의 노말 상식 뭐 이거하고는 또 다른 상식. 또 다른 상식이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것도 지금 중국의 PMI하고 더불어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후끈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재료입니다. 네. 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CNBC 친정에 나왔어요. 예. 여기서 정덕 앵커나 저처럼 여기서 이 장 이거 가요. 그냥 빠질 때마다 가요 하던 예. 양반이에요. 아. 그 인기는 있죠. 예. 그게 좀 다르네요. 주식 방송이 나오면 무조건 간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고 사람들이 네네. 오래 무조건 가요 하는 사람은 틀려도 욕은 안 먹습니다. 근데 빠져요 하는 사람은 그 하다가 장이 올라 버리면은 욕 되게 먹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왔고 미녀들과의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화면 별로 CNBC 믿음지가 않아요. 꼭 이게 무슨 뭐 예능 프로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야 됩니까? 팔뚝 다 드러내고. 예. 어쨌거나 내용을 보시죠. 악시오스라는 정치 전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CNBC 바로 또 CNBC하고도 공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bp를 갖다가 즉각 내려라. 그걸 원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대통령의 견해를 갖다가 에코잉 그냥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도 공감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용하다가 이제 뮬러 특검의 그 족쇄로부터 완전히 면죄부를 받으면서 예. 벗어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전국을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썼네요. 이 표현 아닙니까? 연준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또 성문종합 문법 나오네요. 예. 헤드 더 페더 낫 했더라면 실수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무슨 뭐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그 이상한 타이밍에 그 퀀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도 하고 뭐 그런 짓만 안 했더라면은 GDP는 3% 올랐을 거고 주식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시장은 이제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는데 결국 언젠가는 내리겠죠. 그쵸. 시장은 지금 프라이싱 자체는 뭐죠? 연내 금리 인상은 이제 없고 금리 인하할 거야의 쪽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프라이싱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때까지는 그러니 지금 뭐죠? 시장이 제일 좋을 때가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눈높이 낮추세요 벌써 이미 나왔잖아요. 얘기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가잖아요. 지금 예. 주가는 가고 있는 거 하는 것은 증시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대입니다. 기대. 미중 무역 협상 무너신 트위터 보니까 훈훈하네. 예.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연준 금리 내릴 것 같네. 기대감. 기대감이죠. 중국 지표 보니까 이제 바닥친 것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네. 경기 바닥친 것 같네. 기대감. 같네. 이러면 장은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게 많이 가죠. 참 이런 것 갖다가 좀 미리 예견해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저도 한번 칭찬 들을 뻔했는데. 레리 커들로처럼 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일단은 뭐 국제유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1분기에만 WTI가 32%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저유가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잃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주 요인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사우디를 비롯한 그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그쪽에서의 네. 감산 정책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저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이게 당장 인플레를 자극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연준이 또 매파적으로 돌 수 있는 그게 제일 부담스럽고 자기도 빚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가가 막 깔았는 것 또한 뭐 셰일 오일 산업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늘 미국 얘기하다 보면은 군수 복합체 얘기도 하지만 또 무슨 얘기가 하죠? 늘 석유 산업 그쪽 그쵸, 메이저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가 이 정도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죠. 요즘은 WTI보다는 브렌트유를 갖다가 벤치마크로 쓰지 않습니까? 네. 자, 작년 10월부터 유가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막 시작했던 그거 아닙니까? 86불대였어요. 예. 브렌트유가 배럴당. 얘가 거의 50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한 60% 이상 깎여 내려간 거죠. 그 정도 깎인 거죠. 예. 그럼 50에서 지금 68까지 왔으면은 거의 70까지 왔으면은 이것도 한 30 몇 프로, 40% 가까이 또 가까이 반등을 오죠. 한 예. 거죠. 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 유가 낙폭에 국제 유가 낙폭의 절반까지는 오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예. 브렌트유가 68, WTI가 60. 여기서 지금 이제 절반 정도를 회복하고 고민 중인데 얘가 더 가면 얼마 정도? 한 72에서 73? 이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전망보다도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자료를 만들다가 너무 참 절묘해서요. 이거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이걸 보시고 신통방통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한번 마음 먹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큰 흐름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뭐 148불, 150불 근처 갔던 놈이 뚝 부러졌던 거 우리 기억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다가 자 이때만 하더라도 110불대였죠. 110불대였던 것이 이렇게 훅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가 2014년 하반기예요. 예. 2014년 하반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 입에서 통화정책 괴리, 미국은 돈줄 쪼기, 유럽과 일본은 돈 풀기,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더불어 갑자기 이제 또 셰일이 막 생산성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유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죠. 달러 강세와 어우러진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감산을 한 해 만에 이란을 제재하네 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렇게 작년 고점에서 여기부터 해서 자 아까 꺼봤더니만 지금 61.8%가 72불 의미 있죠. 예. 구름대하고도 엮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서로 상호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고점을 작년 10월 고점을 올라서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데는 여기인데요. 1.618배. 예. 여기서 쭉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죠. 아하. 다음에 가면 이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예. 이걸 뚫는 데는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 여는 그런 상황이 좀처럼 오기가 힘들다고 보지만 혹시 열린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건 쭉 갔더니만 역사적 고점이네요. 예. 이게 보면은 결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된다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뭐 주로 지수, 환율, 금리 같은 데다가 피보나치를 많이 끊는데 이게 알고리즘에 다 입력이 돼서 그 레벨이 돌파되면 한꺼번에 기계들이 분주하고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사이에는 좀처럼 거기에 어겐스트하는 거기에 반하는 주문은 잘 안 나오는데 예. 희한하게도 여기서 보시는 것은 뭐죠? 뭐지? 왜 가격이 오르고 빠지는데도 이게 나중에 돌고 나면은 목표로 삼을 만한 레벨이 왜 이렇게 다 족보가 있지? 이게 참 신기합니다. 좀 묘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마치 짠 것처럼 짠 것처럼 누군가가 저기 이렇게- 알고서 저만큼 빠졌다가 돌아서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게 뭐 캐캐묵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여전히 현대에서도 이른바 기계들이 움직이는 알고리즘 매매에서도 다 이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입력되는 들어간다. 것만큼 파동이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짬짬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외환 시장 좀 짧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느니 외환 시장 개입 내역 공개했는데 이게 처음 공개된 작년 하반기의 외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때요? 이게 어땠습니까? 예, 뭐 소규모 이렇게 순매도로 나왔는데 예. 미국이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순매도란 얘기는 환율 조작국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우리가 환율을 끌어올려서 원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매수 개입을 갖다가 했다면은 미국이 트집 잡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숫자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국 입장에서는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이 많았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월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그 급락하는 와중에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 환율이 1140을 좀처럼 못 올랐었던 가운데는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구나. 요즘 이렇게 우리 당국 변수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잡을 거는 없는 것이 시장 수급과 심리 예. 이것이 워낙 팽팽해요. 워낙 팽팽해서 당국이 크게 걱정 안 해도 안정적인 환율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정도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소장님께서 예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의 그 환율 정책하시는 분들이 일을 꽤 잘한다. 잘하시죠. 예,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심이 되고요. 이제 4월 1일이에요, 벌써. 뭐 아까 네. 저희 담당 PD는 벌써 4월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눈높이 낮춰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번 한 주나 아니면 이번 실적 시즌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 참 이렇게 몰리기도 힘든데요. 한번 정리한 거 보시죠. 이코노데이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도 이코노데이.com 들어가시면은 이걸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잘 일목요연하게 오늘 당장 중요합니다. 유럽 쪽에 PMI 나오고요. 소비자 소매 판매 나오고 뭐 미국도 PMI가 나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 지금쯤은 중요해요. 네. 중국이 좋게 나왔으니까 ISM 제조업 지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서 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지간히 좋으면은 거기다 좀 더 좋게 마사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줘야 되는 때입니다. 왜? 저 높으신 양반이 그걸 원해요. 내년에 한 번 더 해먹어야 돼요. 그렇죠. 더 해먹는데 지금 크게 대들 만한 선수들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의 뜻대로 가주는 게 맞겠고 저 주말에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2분기를 시작하면서 비율을 좀 바꿉니다. 지금 굉장히 무겁지만 이 차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렸죠. 금융위기 당시 낙폭이 1.618배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타겟으로 삼을 만한 것은 3,000포인트 근방. 근데 이게 우리가 2,940에서 멈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꺾여야 되는데 이렇다. 그런데 왠지 갈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기대감. 적어도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낮출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진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연준이 진짜 움직여 줄 때까지는 채권도 강, 주식도 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우리 코스피도 여기서 뭐 2195라운드가 지금 현재 좀 약간 무거워 보이는 예. 구름대 상단이긴 합니다만 못 가본 레벨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바깥에 분위기 좋을 때 이 이중 바닥에 애초에 제시했던 타겟 뭐 한 2296, 7, 즉 2300 근처 한번 가보자고 하는 4월 장이 아닐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 마지막 삼성전자만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에 시장에 오래 네. 계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안 좋을 거예요라고. 예, 이게 그러면 기반형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기반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삼성에서 아주 작정을 한것 지혜롭게 같아요. 했네요. 많이 안 좋겠죠. 많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미리 치고 나왔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번 지수가 우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바깥만큼 적어도 바깥을 아웃퍼폼은 힘들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이 남들 가는 만큼이라도 가려면은 결국은 이게 중요한데 삼성전자 주가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일간 차트인데 이때가 액면 분할했을 때 아닙니까? 2017년 5월에 자 여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왔다가 금년에 1분기에 지수가 제법 올라올 수 있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컸던 거죠. 그쵸. 외국인들이 쫙 땡겼고 그다음 여기였고 지난주에 이제 조심하세요 눈높이 낮추세요 했지만 지금 어쨌거나 이제 또 일어난 상황이죠. 예. 금요일 날 지표 얼마나 안 좋게 나올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꺼질 수 있는 추세선 이 선을 갖다 딛고 올라선다면은 아까 살펴보셨던 S&P 500이나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장. 나중에 가서 이것이 진짜 경기가 저점 찍고 돌았는지 그러다 보면은
연준이 오락가락했는 그것이 결국 경기를 오버킬하지도 않고 너무 긴축적으로 가서 경기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버블로 몰고 가지도 않고 적절히 잘했다라고 연준이 칭찬을 들을는지 아니면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 재선 전후해서 역대급 버블을 만든 다음에 트럼프가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 후반 무렵에 또 한번 꽝이 올라는지 뭐 그런 식의 흐름인데 지금은 어쨌거나 즐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여쭤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